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20명대를 보였지만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박 수리공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감염은 이틀간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는 이제 1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연이틀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일 0시 기준 28명, 27일 0시 기준 25명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발생 환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월요일은 보통 주말에 진단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 월요일도 9명이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어제는 5명으로까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역사회 감염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직도 이 자꾸 깜깜이 환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6%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산발적인 이 지역사회 감염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파구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7명이 나왔는데 이게 23일에 지표 환자가 나오고 나서 하루에 한두 명꼴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표 환자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건 아직도 깜깜이지 않습니까? 이거 못 찾는 게 이제 깜깜이 감염이 이미 만연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만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세고, 예. 일단은 처음 나오는 환자가 깜깜이 환자일 경우 그 감염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후 관계는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후 관계에 누가 먼저 지표 환자인지도 확실치는 않지만 사실은 통제는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접촉한 환자들을 전부 지금 찾아보고 있고 그중에 뭐 7명, 8명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확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통제가 되고 있고 벌써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접촉한 사람들은 이 정도 시기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기 예.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한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감염원이 불명한 환자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일 수 있죠. 네,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부산 러시아 선박 관련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24일에 확진됐던 수리공의 자녀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3차 감염 사례이지 않습니까? 3차 감염으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것이 7월 8일 날 지금 입항을 해서 7월 20일까지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확진받은 것은 24일이니까 네. 그 이후에 선원들 검사에서 32명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이후 수리공이 8명하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지금 자녀까지 1명 나와서 전부 10명인데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것은 8일부터 20일까지의 이 수리공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접촉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면서 네. 전부 찾아냈기 때문에 이 상황도 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단 해외 유입으로 시작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된 첫 사례이고 예. 그것도 2명이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시간, 즉 아직도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통제는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항만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첫 케이스로 앞으로는 이런 좀 방역이 좀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검역당국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요. 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 12명이 또 무더기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러시아 선박 관련해서는 90명째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인천항에서도 러시아 국적의 선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양 어선이었고요. 지금까지 오늘 들어온 통계까지 따지면 한 10몇 척이 되는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원양 어선이고 화물선이나 이런 건 한 척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원양 어선에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양 어선이 원체 장기간 항해를 하고 또 많은 선원들이 있으면서 또 각지의 항만에 결국은 정박을 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감염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밀폐된 선내에서
계속 같이 숙식을 하면서 장기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이거는 일본에서 크루즈선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원양어선도 결국은 선박 내 환경이라는 것이 좀 더 긴 시간을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감염되기도 쉽고 또 전파되기도 쉽고 또 항만에서의 그 전파가 더 쉬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선언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지금 전수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뭐 부산항에만 해도 80척씩 들어온다는데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검역 당국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전부 전수검사할 수는 없거든요. 뭐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 모든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얼마나 잘 지금 특히 러시아가 이 방역 좀 위험 국가로 그러니까요. 지정이 아직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정을 해서 일단 들어오는 선원들이 48시간 이전에 그 검역에 있어서 예방 그 음성 진단서를 즉 진단 검사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시험의사를.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이것이 완전한 대비책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항만 이 검역을 좀 더 힘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공항이나 이런 입국은 상당히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항만 예. 검역은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해서 현재까지도 경찰이 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입소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뭐 격리 그 생활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감염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잠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양성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은 이 부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셨다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오셨거든요. 예. 네. 근데 과연 지금 이런 관광하러 단기로 들어오실 분이 있을까? 이것은 그러게요. 분명히 노동자로 들어오셨을 것 같고 또 국내에 그 연고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접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진원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수색을 해서 찾아서 뭐 외국으로 도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라도 어떤 처벌을 하고 또 바로 진단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 격리할 때 지금 CCTV 같은 것들이 지금 완벽하지가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좀 감시라고 그럴까? 좀 격리 지침을 좀 잘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723명 중에서 외국인이 123명이었습니다.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초기에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다 교민들이라든지 유학생 뭐 이런 분들이 다 입국을 했었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은 끝났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입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부 완벽하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또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뭐 지금 우리 결국은 방역 당국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네. 이상 더 강력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 또 방역 위험 국가라는 것들을 더 지정을 해갖고 들어오는 숫자 자체를 즉 확진자 숫자 자체를 줄여야만 우리 방역 당국이나 의료 체제에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베트남 분들 3분이 관광 목적 비자를 받으셨다 보니까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의 비자는 좀 안 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와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지금까지 우리 관행 아니었겠습니까? 이 노동 목적으로 비자 받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기에는 제대로 된 비자 목적의 활동, 뭐 관광은 아니지만 일을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도 사실 남아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사각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도 병원 가기 어렵고 진단검사도 잘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이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일단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이 부분들이 지금 치료도 안 해주고 또 격리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 전파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예.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도 이건 잘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대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결국 그 열악한 그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불법 체류자들 뭐 치료비를 안 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더
이 음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잘 숙고해서 지금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시던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은 48명이 확진이 됐고요. 0시 기준 누계는 14,251명입니다. 48명 중에서 일단 비슷한 추세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아서요. 34명이 해외 유입이고 나머지 14명만 국내 지역 감염 발생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7명, 경기에서 5명이 추가됐고 인천과 부산에서는 1명씩 신규 확진, 그리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300명을 유지했습니다. 등교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입니다. 아동 확진자 감염 경로를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이제 가족 간의 전파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과외 받다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제 방학하면 아무래도 PC방도 자주 갈 거고요. 그리고 뭐 학원에서는 방학 특강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많이 학생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체적으로 우리 학원이나 PC방, 뭐 코인 노래방 계속 이 방역 지침들 또 그 안에서의 밀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잘 환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소독할 것이냐 다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학원, PC방, 또 노래방 이런 것들이 있고 노래방도 지금은 이 다시 영업이 재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 업주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네. 뭐 학원 강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드나드는 학생들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개인 위생 잘 지키고 또 여기서 또 큰 문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거 잘 관리를 하지만 학원이나 뭐 PC방 끝나고 PC방 가고 그럴 때에는 몰려다니면서 이런 개인 위생, 뭐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모님들이 근데 아무리 잘 타일러도 PC방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하는 식으로 여러 면에서 방역 수칙, 개인 위생 잘 지켜야 되는 이 기본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학기가 다가오면서 아마 걱정이 가장 큰 학생들이 고3 수험생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윤해 교육부 장관이 관련해서 방역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란 말씀은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라 뭐 수능하는데 문제가 없을 네.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5월 초랑 좀 많이 비슷해 보여요. 휴가 때 이 과연 아니하지 않고 바짝 긴장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즉 이태원 클럽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즉 지금 이 시기는 휴가철에는 전 국민이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안 나길 바라지만 이런 큰 발생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사실 수능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여러 학교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은 공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휴가철 특히 8월 광복절 때는 또 연휴가 되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개학하기 전까지 이것이 잘 통제되어야만 2학기 개학도 할 수 있고 수능도 무사히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전 국민이 지금 환자 수가 얼마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번 휴가철은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협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월 초 이태원 클럽 대규모 확진 바로 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고삐를 좀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일단은 대학교도 지금 방학을 할 테고 1학기는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등록금 환불 문제도 있었고요. 2학기도 비대면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게 더 좋아질 환경이 아니고 외국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악화 일로로 가고 있고 아직도 정점을 못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학기 때 강의를 보면은 사실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뭐 저도 비대면 강의 뭐 여러 가지 해보면은 예. 너무나 어색하거든요. 또 콘텐츠들도 없어요. 교수님들도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좀 매너리즘 같은 상황이 뭐 자기가 옛날에 했던 PPT 그냥 올려놓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학생들도 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었을 것으로는 압니다. 그래서 뭐 예. 이 등록금 반환해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1학기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뭐 강의는 또 그랬다 치지만 또 시험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보지를 못하고서 온라인 시험 본다 그러면 공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네. 근데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서 2학기가 됐을 때 우리 이제 1학기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 시스템도 더 보완해야 될 것이고 교수님들도 콘텐츠를 더 마련해야 될 것이고 시험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볼 수 있느냐. 즉 온라인 아니고라도 비대면이만 아니라 실제로 대면으로 거리만 잘 둔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학들도 많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인적 자원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넓은 강당 같은 데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시험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2학기 때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잘 정비를 해서 이 대학교 강의도 좀 충실해야지. 지금 1학기, 2학기 다 1년을 이렇게 허비를 하게 되면은 사실 대학생들의 학력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국력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대처가 필요하고 좀 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대면 수업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자, 지난 주말부터 야구장에 관중 10% 입장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기 좌석에 예매가 몰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거리가 좀 좁아져서 걱정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랑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같이 있던 가족이랑 가는 건데 그렇게 거리를 둬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얼마든지 같이 앉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친구들이 많이 몰려갔을 때 다 같이 앉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약을 할 때 그거를 우리가 판명할 방법은 없겠죠. 근데 결국은 그 안에서 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면 결국은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몰려다니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걱정했던 것처럼 이 퇴장하고 그럴 때의 질서는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도 이걸 계속 보시려면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가야만 앞으로 관객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지. 만약에 여기서 여러 명의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직접 보는 것도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